네, 아무튼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사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왜 이렇게 떨리죠? 날 아니, 직접 뵙는 것도 아닌데 이게 야구를 할 때 저 포수가 이 가까이서 보면 배타자들도 다리를 발발발발 떤다더니 이게 너무너무 반갑고요. 네. 저를 혹시 처음 뵙는 분도 계실 수 있고 또 오래 익숙한 분도 계시고 그럴 텐데 아무튼 이 코로나 시기에 엊그저께 끝났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 갈 줄 몰랐습니다. 네, 또 여러분들 뵈서 반갑고 우리 또 김재영 사장님도 계시고 제가 김재영 사장님처럼 사람을 웃기는 재주만 있었으면 벌써 크라운 엠버서더 됐을 텐데 자, 반갑습니다. 제가 사실 저기 김정택 사장님하고 권병희 사장님 제가 워낙 좋아하시는 분들이라 진작 이렇게 만났어야 돼요. 이렇게 줌으로도 서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다는 생각을 잘 못했어요. 좀 이상하죠? 같은 팀끼리는 늘 하는데도 이렇게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게. 자, 오늘은 그래서 그냥 이렇게 오랜만에 좀 낯선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좋은 시간일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제가 좀 모처럼 이렇게 좋은 분들 뵙고 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간단하게 PPT가 있긴 있는데 그냥 이거는 이렇게 줌의 특성상 얼굴만 보고 이야기하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어서 PPT를 준비했지만 PPT는 내용이 별게 없고요.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나 이렇게 클릭을 어떻게 하면은 PPT는 조그맣게 나오고 사람 얼굴이 크게 나오던데 하여튼 그런 거 할 줄 아시나요? 그런 게 있어요. 네. 아무튼 제 이야기를 일단 여러분들 반갑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화면을 일단 제가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뭘까요? 이게 지금 왜 이 사진을 제가 이게 뭘까요? 퀴즈. 요새 이게 리더들 A 클릭머니 많은 리더들은 이게 맞추면 A 클릭 주고 그러더만. 이게 뭐죠? BTS도 있고 K-팝도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바로 하모니입니다. 하모니. 하모니란 이름 키워드를 가지고 인터넷에서 이미지를 찾아보면 이렇게뿐이 안 나와요. 제가 뭘 배웠냐? 하모니라는 거는 결국 사람이구나 이런 걸 배웠어요. 우리 하모니 그룹이라고 제가 들었는데 다 이렇게 알고 계신가요? 우리 여러분들이 하모니 그룹인 거 알고 계세요? 네. 그래요. 어떤 그룹은 그냥 이렇게 하면 독수리가 확 튀어나오던데 여기는 전부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들이 튀어나와서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진짜 반갑고요. 혹시 이제 저를 잘 이렇게 그래도 저도 뭐랄까요 좀 자랑을 하고 시작해야 되겠죠. 자랑. 저도 인생에서 몇 가지 자랑이 있을 수 있겠는데 당연히 자랑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이걸 자랑이라고 해야 되나 조금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속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이런 것도 하나의 자랑이겠죠. 뭐냐면 네. 저하고 빌 게이츠하고 친구인데 동갑내기 친구입니다. 동갑이시네. 제가 이제 저하고 빌 게이츠하고 스티브 잡스가 동갑내기 친구인데 스티브 잡스는 먼저 가셨고 빌 게이츠는 얼마 전에 이혼을 했고 이렇게 아직 살아있고 35년 넘게 꾸준히 한 여인과 만나 결혼 생활하는 사람은 저밖에 없네요. 자, 아무튼 제가 회사 다녔던 이제 경력입니다 이게. 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우리가 아메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메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만났다, 또 만났다. 근데 사실은 우리가 만났다고 표현하지 아메를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뭐 아메를 통해서 막 굉장히 많이 나온 문장들이에요. 그런데 아메를 어떻게 만났을까요? 아마 통상은 그죠? 100에 99명은 예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누군가가 찾아왔죠. 누군가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찾아왔다고 아메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하는 거죠? 붙잡은 사람이 하는 거죠. 붙잡은 사람. 그 파레토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탈리아의 수학자이면서 경제학자인데 파레토 법칙이라는 걸 아시나요? 8대 2의 법칙은 아세요? 80대 20의 법칙. 그 파레토라고 하는 이탈리아의 수학자가 발견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연의 법칙이거든요. 80대 20은 그 완두콩과 개미로부터 얻은 자연의 법칙을 발견해낸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아마 그를 그냥 상징적인 거지만 적용을 하면 제가 그러니까 어떤 누군가가 날 찾아왔는데 그 사람의 명단 중에 아마 제가 80대 20에 속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저를 찾아왔어요. 그런데 또 그 80대 20 그 사람이 10명을 찾아갔을 텐데 제가 이제 그를 잡은 또 다른 2명 중에 하나인 거죠. 그래서 제가 붙잡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저는 제 스폰서는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유인이 강현숙 사장님이고요. 같이 이제 IBM이라는 회사에 근무했던 그 인연이 돼서 저를 찾아왔었죠. 제가 그냥 그분이 평소에 잘 모르는 분이에요. 솔직하게는. 잘 알아서가 아니라 잘 모르는 분인데 잘 모르다 보니까 대신에 뭐 어떤 게 있냐면 잘 모르니까 예의를 갖춰야 되고 좀 어렵고 쉽게 거절하기 쉽고 친구들 찾아가면 뭐래요? 야 됐어 임마 가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린 그런 사이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또 됐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제가 그래서 STP 캐시백 플랜을 저는 사업 설명이라고 안 하고 항상 캐시백 플랜이라는 말을 씁니다. 뭐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무튼 사업 설명 그러면 많은 분들이 사업이란 단어에 대한 이해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저는 그냥 서로 좀 같은 단어, 같은 이해를 하는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그래서 캐시백 플랜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이제 저한테 물론 그러진 않았고 사업 설명을 들어봐라. 난 사업에 관심이 없다. 직장인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스페어 타이어가 필요하지 않냐 직장인에게. 그래서 근데 그분이 평소에 잘 모르는 분이고 예의도 갖춰야 되고 근데 좀 그냥 성실하다는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듣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다 알아들었습니다. 이거를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느낌상. 그런 걸 저는 뭐라고 나중에 제가 불렀냐면 동물적 감각이었죠. 왜냐하면 한 번 듣고 이해가 됩니까? 알 수도 없고요. 이 사람이 왜 나한테 이러지? 피라미드 다단계. 그랬는데 딱 듣고 이거는 그냥 보내면 안 되겠는데 저는 그거를 제 동물적 감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무튼 이제 미팅에 나가서 알아보기 시작하고요. 알아보기 시작하니까 이제 점점 알게 되니까 몇 사람들이 머릿속에 다 떠오르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 다 비슷한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딱 떠오르는데 놀랍게도 그때는 뭐 의식을 못했는데 좀 지나서 보니까 저의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들이 하나같이 다 상황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딱 듣고 이걸 이해하고 나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게 필요하겠다. 사실 저도 그냥 직장인이고 어려운 사람인데 상황이 경제적으로 넉넉지 않은데 이상하게 그걸 듣고 얘가 아니면 너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그래서 몇 사람을 적었어요. 그때 뭐 명단 작성 이런 거 하라고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그냥 제가 적었어요. 이 사람들이 알면 너무 좋겠다.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어려운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찾아간 친구가 만난 지 한 2년 동안 지난 2년 동안 만나지도 못했던 사람이지만 1년 후배인데 학교 후배인데 제가
이 친구가 요새 사업을 하다가 망해가지고 무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얘한테 아메를 알려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찾아갔었어요. 연락을 해서 뭐 당연히 선후배 사이고 만날 수가 있었어요. 그 다방에 이제 그때 다방이라고 했나? 그때는 약간 다방 같은 느낌이었는데 왜냐면 20년 전이니까요. 약간 다방이었는데 아무튼 만나서 제가 이제 앉자마자 사실은 2년 만에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리석었냐면 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저처럼 어리석냐면 그냥 만났어요. 만나서 오랜만이다. 앉아봐. 너 아메이 알아? 이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가만히 있더니 모른대요? 이러더라고요. 거봐 모르지 앉아. 그리고선 제가 흰 종이를 꺼내서 말하자면 사업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그 STP를 제가 몇 번이나 들었는데 기억도 안 나. 하여튼 한 두세 번 들었을까? 나는 알았다는 거죠. 이제 알았어. 그래서 아무튼 가서 설명을 했는데 한 20분, 30분 지나니까 그 친구가 저를 막더라고요. 그만하세요. 그만하시죠 이제. 딱 그러더니 제가 이렇게 몇 가지 그러면서 자기가 아까는 모른다고 그랬죠 분명히. 근데 다 안 돼 자기 아메. 그리고 자기가 이딴 거를 들을 만큼 한가한 사람도 아니고 시시한 사람도 아니래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하면서 그게 아닌데 나는 지금 야 너한테 이게 진짜 도움이 될 것 같아. 이래서 찾아온 사람인데 이딴 거는 시시하고 자기가 어떤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이 능숙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 상황 파악을 하느라고 지금 멍하니 있었는데 그렇지만 이대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막 이제 막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있잖아. 그래서 설명이 더 이상 안 되니까 제가 그때 이런 잡지나 이런 데 이렇게 아메에 대해서 아주 옛날 잡지 이렇게 복사한 걸 제가 가져갔었거든요. 아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쓴 거. 그래서 그거를 막 2장을 카피해가지고 근데 야 이거 좀 봐봐. 그러고 막 이걸 이렇게 좀 막 보고 이게 보라고 이렇게 한 다음에 그걸 줬어. 이걸 좀 보라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바로 그걸 받자마자 제가 이제 앞에서 제가 바로 앞에서 그냥 이렇게 짝짝 찢는 거예요. 짝짝 찢어서 바로 다방이죠. 그 옆에 휴지통에다가 탁 집어넣더니 벌떡 일어나서 다시 오지 마세요. 이러고 가버렸어요.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놀라운 경험을 제가 한 거예요. 세다.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화도 나고 그냥 보통 평상시에 제 후배니까 그랬다면 정말 잘 못하는 주먹이라도 한번 날려볼 텐데 이 자식 이러고선 이게 정신이 아득해지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래? 그런 상황에 딱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첫 놀라운 경험을 한 거죠. 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경험을 정말 아메이가 아니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제가 하고 어쩔 줄을 몰랐다 하다가 아무튼 이제 그 얘기를 하려면 그것도만 하도 뭐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자, 아무튼 그랬는데 그런데 그 친구의 아내가 이제 1년 후배인데 그 친구의 아내가 저희 집사람하고 친구예요. 하필이면 또. 그래가지고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 집에 가서 뭐라고 할지 뻔한데 얘가. 근데 사실 저희 집사람도 제가 아메하는 걸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야 이거 큰일 났다. 본능적으로 어떤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기겠다라는 본능을 또 갖고 그래서 아무튼 집에 가서 제가 이 상황을 아내한테 얘기를 했고 저희 집사람은 그러니까 아메 같은 거 하지 마 이렇게 된 거고 그런데 그래도 내가 이렇게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그 친구가 그렇게 화를 내고 날 모욕하고 갔으니 모욕한 건 내 잊어버리면 되지만 화를 내고 갔으니 내 진짜 뜻은 정말 나는 좋은 뜻으로 얘기한 거라는 거를 그 집사람 그분의 친구죠. 집사람 친구죠. 통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래서 집사람을 간신히 설득해가지고
거기다 전화를 했는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진짜 또 다른 놀라운 일. 그 친구의 와이프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 남편이 사업이 요새 힘들어가지고 신경이 날카로워서 그럴 거야. 정말 그런 좋은 뜻이었다면 내가 그걸 들으면 안 되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오. 와, 그 또 현모네, 다른 현모. 놀라운 거죠. 네. 그랬는데 우리 박영 사장은 사업을 안 할 때거든요. 저 반대하고 있을 때라서. 근데 이제 박영 사장은 이게 도대체 뭔 일이래? 이래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했고 제가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 스폰서한테 전화를 했어요. 강현숙 사장한테 전화했어요. 여성이니까. 그랬더니 강현숙 사장님이 내가 갈 테니까 사람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사람 한두 명 불러놓고 있으라고 해라.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대로 전달했고 그래서 이제 시간 약속이 돼서 강현숙 사장님이 갔어요. 박영 사장은 이제 사회에 싫어할 때니까 안 가고 강현숙 사장 혼자서 스폰서가 무슨 아파트인데 찾아갔고요. 저는 이렇게 간다는 것만 알고 있었고 근데 갔더니 진짜 2명을 불러놓은 거 있죠. 세상에 왜 불러놓았는지 아세요? 무서워서 불러놨어요. 도대체 누가 와서 뭘 어떻게 하는지 너무 무서워가지고 동네 사람 2명을 부른 거예요. 뭐 아메인가 뭐가 온다는데 난 너무 무섭다. 니들이 와서 도와달라. 이래가지고 2명이 와서 그분 3명을 앉혀놓고 강현숙 사장님이 STP를 하신 거예요. 해줬대요. 상황은 잘 모르죠. 저는 못 봤으니까. 근데 못 봤는데 이 사람들이 뭐 들으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좀 듣다 마다가 한 사람은 애 밥 차려준다고 가버리고 한 사람은 시장 가야 되는데 깜빡했네 고 가버리고요. 그래가지고 제 친구 와이프와 그 후배 와이프 한 사람 들고 글쎄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강현숙 사장님도 아마 그런 경험 때문에 크라운 엠스터가 됐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는데 이제 뭐 그냥 흐지부지 됐어요. 근데 시장 가야 된다고 시장 봐야 된다고 먼저 갔던 분이 나중에 찾아와서 야 그런데 그 사람 나 간다면 어떻게 됐어?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야 그거 참 신기한 일이죠.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제 후배 와이프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여튼 뭐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됐다 끝 이렇게 됐는데 그때 강현숙 사장님이 무슨 책을 한 권 두고 왔다. 그게 뭔지 몰라요. 기억도 없어. 근데 하여튼 무슨 책을 이게 그때 늘 STP를 듣고 나면 팔로업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럼 뭘 빌려주죠? 책을 한 권 빌려주잖아요. 책을 줬는데 몰라 난 무슨 소리인지 난 못 알아듣겠어. 그냥 이 책을 한 권 주고 갔어. 그랬더니 그거 내가 봐도 돼? 이래가지고 그 옆집 아줌마가 그 책을 가져갔어요. 가져가는데 재미가 없겠죠. 제 짐작에는 카피캣 마케팅 같은 걸 가져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튼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그냥 집에서 두둥그러는데 어느 날 그 남편이 왔다 한 2, 3일 지난 다음에 왔다가 책을 보고 야 이게 뭐냐? 이게 뭐 아무게 몇동 아줌마가 해서 뭐 내가 가서 이렇게 했다 주가. 그때 그 사람이 그 책을 이렇게 유심히 보더래요. 보더니 야 이거 책 준 사람하고 또 연락 좀 해봐. 이렇게 된 거예요. 세상에. 예. 진짜 놀랍지 않아요? 대박. 네. 그래가지고 연락을 해서 그 누구한테 연락하냐면 그 강현숙 사장한테 연락이 된 거예요. 근데 강현숙 사장한테 연락을 했더니 강현숙 사장님이 그러면 미팅에 오세요. 이랬겠죠. 원래 야 그거 어떻게 해야 돼? 그럼 뭐라고 하셔야 돼요? 네, 미팅에 오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시죠? 내가 가서 설명해 줄게 이러지 않는 거예요. 그 미팅에 오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미팅에 온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조금 우리 스폰서 이게 흉보는 거라서 안 되긴 한데 사실상 우리 강현숙 스폰서가 저한테 이런 사실 이야기를 안 해줬어요. 제 아내 박영 사장은 사업을 안 하고 무관심하고 막 미워할 때니까 얘기도 못 하고 거기 여성이고 어떻게 하고 남자가 왔는데 이상하게 저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아마 추측컨대 제가 초창기에 우리 스폰서 말을 진짜 안 들었거든요. 엄청 잘난 척만 하고 뭐 이상한 질문을 했었는데 말은 안 듣고 그러니까 뭐 이 사람은
윤은모 사장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얘한테 맡기면 뭐가 안 되겠다. 그랬는지 아무튼 근데 그 사람이 미팅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났어요. 나는 미팅에 가보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아닌지도 모르고 전혀 알지. 그것도 놀라운 경험 아닙니까? 그러다가 그 후배의 와이프가 저희 아내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 그 우리 옆집에 사는 거기 남편이 거기 뭐 미팅에 가고 있다는데 이렇게 얘기를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저한테 와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야? 막 이래서 그래서 연락처 좀 줘봐. 그래가지고 우리 스폰서하고가 안내했을 텐데 전화 왔다 모르고 연락을 받아가지고 전화를 해가지고 그때 교대에 강의장에 있었는데 교대 강의장에서 만났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제 파트너가 한 명 나오고 있었던 거죠. 이미. 네. 그랬는데 물론 이제 거기도 또 계속 이렇게 아내가 또 반대하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하다가 아무튼 이제 지금은 사업을 멈췄는데 하여튼 그대로 그렇게 하다가 그분이 소개한 누군가가 또 관심을 갖고 아직 그래도 미팅에 나오는 동안 누굴 소개했는데 관심을 그래서 거기서 제 첫 번째 다이아몬드 레그가 됐습니다. 그게 놀라운 경험입니다. 제가 그걸 이렇게 지금도 이야기를 드리지만 전혀 과장이나 가감 없이 야 세상에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아메이란 이렇게 되는 거구나 하는 거죠. 그 이후로도 나중에 보니까 제가 계속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만 찾아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랬는데 하여튼 제가 팔로업이라는 것도 잘 못하고 몰랐고 물론 제대로 설명도 못했을 때고 뭐 아무튼 그래서 다 또 워낙 제가 직장에만 전념하다 보니까 만난 지 뭐 짧아야 1년 길면 몇 년씩 된 사람은 가지고 붙들고 아메를 했으니 이야기를 했으니 제대로 될 리가 없겠죠. 나중에 테이프를 어느 테이프를 보니까 후원보다 우정이 먼저다 이런 책이 있었거든요. 이런 테이프가 있었어요. 프렌드십이 먼저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오랜만에 전화가 오면 둘 중에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돈 빌려달라는 놈이나 다단계 하는 놈. 이게 둘 중에 하나다. 이렇게 제가 정말 내가 그랬구나. 이걸 제가 경험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경험이죠. 따라서 제가 막 얘를 진짜 내 파트너로 만들고 이 레그를 살려야지만 이래가지고 살았을까? 그게 저는 그렇게 상상은 잘 안 돼요. 그랬는데 아무튼 결국은 제가 그 이후로 20년 넘게 지금 아메를 하게 됐고요. 그 과정에서 제가 정말 제가 가진 사진 중에 가장 행복한 사진입니다. 이렇게 웃을 수 있는 내가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걸 스스로 놀라게 하는. 이렇게 혼자만 행복한 게 아니라 사실은 정말 많은 친구들, 진짜 멋진 친구들. 여기 지금 김정택 사장님 팔뚝이 하나 있는데 어딘가 찾아보세요. 아마 권병사님 팔뚝도 있을 것 같은데. 자 아무튼 그 세상에 참 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이런 걸 보면 그냥 그래 저는 내가 운이 참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 운이 좋았다. 그거를 붙잡은 운이죠. 붙잡은 운. 물론 제가 플랜을 듣고 분명히 팔로업을 해서 우리 스폰서가 미팅에 오세요 했겠지만 그런다고 옵니까? 다 알았어. 내 할 일이 아니야. 또는 뭐 나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뭐 별 온갖 이야기들 해가면서 바빠서 안 돼요부터 그랬는데 제가 그걸 붙잡았다는 거죠. 그 이후로도 저처럼 붙잡는 사람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스토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러면서 또 하나는 자유로움을 얻었죠. 우리 오지 여행가 우리
김정태 사님 오지 여행가 계신데 저는 뭐 오지라고는 요런 데 한번 가봤습니다. 예. 예, 몽고에 정말 이게 황야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냥 한 것도 황야. 예. 지금 저 물이 물 지금 한 10방울 가지고 세수를 해야 되거든요. 10방울 가지고 세수를 해야 돼요. 아무튼 그렇지만 이게 고비 사막인데요. 그냥 한없이 펼쳐진 고비 사막에서 이제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순간에 어떤 선택을 했냐가 이렇게 사람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이제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또 사람마다 다른 게 엄청 다행인 것 같아요. 뭐가 다행이냐면 제가 내 다니는 걸 좋아했으면 아마 김정택 사님이 보나마나 저보고 같이 가자고 했을 텐데 저는 이게 딱 한 번 갔다 오고 다시는 이런 데 안 간다 이러고 그냥 사진 한 장으로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는요 제가 뭘 했겠어요. 이제 파트너를 찾아야 되죠. 파트너를 만나요. 물론 제품 데모도 하고 미팅도 하고 하지만 파트너가 생겨야 되잖아요. 어떤 파트너를 찾았겠어요? 나 같은 파트너를 찾는 거죠. 나 같은 파트너. 다 그러고 계시죠 지금? 근데 왜 나 같은 놈이 없지? 다 그러고 지금 고민하고 계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나 같은 놈이 없으면 내가 그렇게 특별한가요? 내가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라 나 같은 놈이 없나 세상에? 제가 사실 굉장히 존경하는 분 중에 하나가 강영우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아시는 분도 아마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주 굉장한 크리스찬이시고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수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맹인이 된 분이에요. 장님이 됐죠. 두 눈 다. 장님이 됐고 장님이 됐다는 그 쇼크에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어요. 어머님이 자살인가 하여튼 아들이 그리고 그 누나랑 둘이서 그래서 고아가 돼가지고 고아원을 전전하다가 하여튼 강영우 박사 미국으로 입양이 됐습니다. 자, 그 참 보면은 진짜 세상은 놀라운 일이 많아요. 이렇게 고아원에 있다가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으로부터 좀 도움을 받다가 그 목사님이 이 사람을 입양을 보냈는데 맹인이잖아요. 어린 맹인. 그것도 완전히 어린 것도 아니야. 하여튼 지금 중학교 3학년 때 그랬으니까 고등학교 된 맹인인데 그거를 또 입양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세상에 진짜 놀랐습니다. 자, 아무튼 이게 그래가지고 그 미국에 입양이 돼서 근데 이분이 어떻게 정말 맹인이니까 점자로 공부를 하는데 그래가지고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하게 됐어요. 박사까지 돼가지고 이제 학교에서 일을 하면서 책을 한 권 썼어요. 자기가 맹인이니까 이제 점자인데도 책을 썼어. 이렇게 세상에 놀라운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책을 썼는데 이제 그 사람이 뭘 책을 썼냐면 자기 같은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이런 세상에 왔으면 좋겠다. 이런 책을 쓴 거예요. 장님이니까. 그랬는데 그 책을 누가 봤을까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봤어요. 아버지 부시. 나중에 부시가 또 대통령 아들 부시가 아버지 부시가 그 책을 보고 부시 대통령 취임식 날 강영우 박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영우 박사와 부시 대통령이 물론 이분은 장님이니까 얼굴을 못 보지만 아무튼 만났고 대화를 했는데 그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죠. 당신이 쓴 책을 봤습니다. 당신한테는 굉장히 특별한 꿈이 있더군요. 장애인들을 위한 이렇게 어떤 꿈이었어요. 이렇게 세상이 이랬으면 좋겠다. 근데 부시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과 같은 꿈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얼마 안 있다가 강영우 박사를 미국 국무성 특별차관보로 임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한국인으로는 물론 미국에서
원래 한국인이죠. 미국에서 공부를 했지만 한국인으로는 미국 이 행정부 최고의 지위에 올랐습니다. 차관 보고가. 그러면서 근데 이 강영호 박사가 이제 그 이후로 나중에 우리나라 이렇게 오셔서 이렇게 굉장히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설교도 하고 사람들한테 꿈을 이루라고 얘기하고 이분이 책도 썼는데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책을 썼어요. 그 말고도 여러 권 썼어요. 근데 첫 번째 쓴 책 제목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 이런 책인데요. 그분이 이제 그 책을 가지고 강연을 하고 근데 제가 이분을 만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강의도 직접 듣고 그 이제 아내가 굉장히 이렇게 왜냐면 장님이니까 이제 강단에 뭐 이런 것도 도와주고 했는데 아무튼 그분이 그 지금 제가 이 부시 대통령과 만난 얘기를 직접 들은 얘기예요. 그분으로부터 자기가 그랬었다. 그러면서 그분이 놀랍게도 무슨 표현을 썼냐면 세상에는 꿈이 같은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아멘을 하잖아요. 제가 바로 와 어쩌면 세상이 정말 우리가 하는 말을 이 사람이 똑같은 일 할까? 그분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꿈이 있는 사람, 꿈이 같은 사람은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다. 그래서 자기가 하고 부시 대통령과의 만남을 그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그때 사실 좀 오래돼서 기억을 하는데 제가 하여튼 다이아몬드 이상 됐을 때 이걸 들었는데 하여튼 들었을 때 약간의 전율이 있었어요. 어떻게 저분이 아메랑 똑같은 얘기를 하지? 그래 나는 굉장히 나 같은 사람을 찾아 고생도 많이 하고 막 안 된다고 생각하고 힘들었지만 힘든 시기가 있었지만 결국 만났잖아요. 나하고 꿈이 있는 일단 꿈이 있는 사람을 만났고요. 나하고 꿈이 같은 사람. 저는 나하고 꿈이 같은 사람을 분명히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제 꿈이 뭐냐고요? 자유로운 거죠. 경제적으로도 저는 자유로움이었어요. 제가 자유로움이 꿈이 아니었다면 빌 게이츠 붙잡고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높은 임원이 되려고 애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저는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그저 그런 행운이 저한테 올는지 알 수도 없었지만 저는 유니닉스나 이런 스폰서를 만난 행운이 저한테 더 큰 행운이 있었고요. 지금 빌 게이츠는 제가 말은 하지만 사실 사진으로만 남아있지 서로 헬로 연락도 못합니다. 아마 잘 기억도 못할 것 같아 나를. 그런데 제 스폰서하고는 제가 평생의 친구가 됐잖아요. 자, 아무튼 꿈이 같은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 그래서 내가 아주 대단히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면 반드시 그 같은 꿈을 가진 사람을 만나게 돼 있다. 그런데 꿈이 없으면 뭐가 같은지 알 수가 없잖아요. 꿈이 없는 게 같아 이렇게 만날까요? 그거는 좀 말이 좀 안 되질 것 같아. 어떤 꿈이든 꿈이 있고 그 꿈이 같으면 만나는 거죠. 오지 여행이 꿈인 분은 오지 여행인 분을 많이 만났을 거예요. 이미. 아마 세계적인 친구들을 가지고 계시겠죠. 꿈이 같은 사람은 만나게 되겠죠. 내가 아주 정말 내가 특별하면 특별한 사람을 만나겠죠. 그죠? 그게 전부라는 거예요. 우리 사업을 이루는데 그게 전부라는 사실이죠. 뭐 우리 사업이 아니어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돈이 들어가는 큰 사업을 한다. 그러면 저는 돈 있는 사람 만나러 다닐 거예요. 그죠? 일단 뭔가 비슷한 사람이 만나. 근데 저는 그런 거 돈도 없고 돈이 없으니까 돈 없는 사람만 만나나? 아마 그런지도 몰라요. 돈이 없다기보다 돈에 큰 의미가 없는 거죠. 어쩌면. 그러니까 돈으로 뭘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같은 꿈을 가진, 같은 생각을 한, 같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 내가 할 일은 그런 사람들과의 만남을 기꺼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집에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집에 있으면 못 만나죠. 기꺼이 움직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저한테는 그게 굉장한 강경호 박사님의 예를 들었지만 굉장히 나와 같은 사람을 만난다 그런 거였어요.
제가 한 7, 8년 전에 책을 한 권 썼습니다. 지갑이 마르지 않는 평. 이 책 다 보셨나요? 네. 네. 이게 한 권 가지고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뭐 한 100권씩 사서 쫙 뿌리셔야 되는데. 아무튼 이 책을 쓰고 제가 또 하도 아메이는 싫다고 하던 사람들이 어떤 이상한 다단계 가서 앉아 있는 걸 너무 많이 봐가지고 제가 화가 나가 쓰고 쓴 책이에요. 두 번째 노란 책은. 아니 아메이는 자기는 그딴 거 못해 이런 사람이며 진짜 말도 안 되는 다단계 가서 앉아 있는 거 있죠. 피라미드에 가서. 또 그걸 들고 찾아와요. 참 그 신기한 생각이 참 신기한 분들이에요. 이게 나랑 같은 사람 찾는데 어째 쟤들이 오지? 나 그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변별하기 이래서 쓰는 책을 했는데 아무튼 아직 안 보셨다면 꼭 보시라고 제가 책 선전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제법 책들이 많이 좋아하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 지난번에 봄에 개정판을 냈죠. 오. 개정판. 개정판은 이제 한 7년 전에 쓴 책이라서 이게 이번에 이 시대에 맞게 조금 많이 이렇게 바꿨고 자산, 재산 이런 얘기도 많이 했는데 보니까 자산, 재산에 대한 변별력도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도 좀 들어가 있고 아무튼 책을 썼더니 시대가 바뀌었나 봐요. 근데 뭐가 바뀌었냐면 유튜브에 보면 요 새로 개정판 지갑이 말이지 평생 부자를 가지고 뭐 책 읽어주는 여자 이런 거 있잖아요. 북클럽 이런 데서 많이 다루고 있더라고요. 제 옛날 책은 우리 김재영 사장님이 한번 다루셔가지고 유튜브에서 제가 이렇게 얼굴을 좀 알린 적이 있었는데 이 책은 이번에 한번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자, 이 책을 제가 이제 사실은 책 홍보하려고 얘기 꺼낸 건 아니고요. 제가 7년 전에 아무튼 책을 한 권 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도 우리 다이아몬드들이 만나는 어떤 모임이 하나 있었는데 다이아몬드 이상들 근데 어떤 그룹의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워크숍 비슷한 걸 우리 김종태 사님이나 우리 권별 사님도 아실 텐데 이 다이아몬드 워크숍이라는 게 있었어요. LG 인하원에서 열린 워크숍이 한 번 있었는데 저희 하여튼 거길 가가지고 그 아메이에서 워크숍도 해주고 그래요. 다이아몬드 되시면 별거 다 해줍니다. 여행만 보내주는 게 아니고 아무튼 거기 가서 이렇게 3일 3박 4일인가 이렇게 워크숍을 하는데 그래서 자기의 꿈 얘기도 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분이 저보고 문사위님 책을 한 권 쓰시지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더니 아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뭐 소재가 있을 법도 한데 책을 제가 무슨 책을 써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게 시가 돼가지고 제가 머릿속에 그래 책을 한 권 쓰면 좋겠다. 나 사람들한테 진짜 하고 싶은 얘기 많은데 그래서 계속 그 생각을 했는데 책이라는 걸 써본 적도 없고 내가 쓸 수 있다고 생각도 못하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책을 쓰려면 이렇게 책 쓰기에 관한 책을 찾아서 사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책 쓰기에 관한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많을 거예요. 뭐 딱 기억나는 책은 없어요. 일단 책을 몇 권 사서 봤는데 뭐 좀 그랬어요. 다 그냥 뭐 시를 쓰는 법 이런 책도 있었고 소설 쓰는 법 이런 책도 있고요. 일단 책 쓰기도 그래 했는데 이게 책 가지고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안 되겠다. 책을 쓴 사람을 좀 만나야겠다. 책을 쓴 사람. 그래가지고 제 가까이에 장영 박사가 있었는데 이상하게 거기는 그래서 책을 쓴 사람을 만나야겠다 이래가지고 장 박사님은 주로 암에 관한 책인데 저는 생각은 그런 게 아니라 대중을 위한 책을 쓰려고 생각했으니까 그래서 또 인터넷을 뒤지니까 책 쓰기 세미나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비쌌습니다. 사실은 책 그 세미나가 뭔 세미나가 이렇게 비싸? 이런 세미나가 하나 있었는데 하루짜리 세미나인데요. 굉장히 비쌌어요. 일단 수십만 원 했습니다. 근데 제가 결정을 내리고 돈을 내고 그 세미나에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마음이 좀 그래 비싼 밥 먹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그 이유는 점심 저녁 식사를 주거든요.
이제 비싼 밥 먹는다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그래서 봤더니 작가들, 책을 쓴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처럼 책 쓰기를 배우는 사람들은 수십만 원 내고 왔고 그 책을 쓴 사람들은 게스트로 와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냥 그래, 책 쓴 훌륭한 분들이니까 내가 밥 한 끼 사지 이렇게 마음을 위로해 가면서 그래서 이제 그 세미나를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나 저제나 이제 그 책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가르쳐 줄까. 근데 그런 얘기는 하나도 없고 맨 책 쓴 사람들 자기 자랑만 하는 거 있죠. 그랬는데 사실은 아주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냐면 혹시 조세형이라는 분 아세요? 조세형? 조세형이라는 있어요. 별명이 대도입니다. 대도. 큰 도둑. 예, 큰 도둑. 하도 도둑질을 많이 하고 절도를 많이 해서 감방을 감옥을 뒤집 드나들지 드나들던 사람인데 탈옥도 했어요, 사람이. 그리고 막 또 조금 부잣집들 막 그때 그 물방울 다이아몬드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훔치고 근데 그중에 자기가 훔친 돈을 또 청구해서 아주 작은 실제로는 신문이 언론이 얼마나 과장되냐 어떤 사람이 자기가 훔친 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을 좀 도와준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무슨 홍길동 같이 막 대단한 의적 막 의적 홍길동 막 이런 그래 별명이 대도라고 붙었어요. 이분이 어떤 깜빵에서 오래 살다가 나중에 또 깜빵 있는 동안 성경 공부를 해가지고 목사님도 됐다가 또 옛날에 그 도둑질했던 경험을 가지고 세콤 아세요? 세콤? 네. 세콤이라고 그 이렇게 보안하는 회사 있잖아요. 이 사람이 세콤 고문도 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콤 고문을 해서 뭘 했냐? 세콤이 이렇게 딱 이렇게 보안 장치 하면은 이 사람이 그 뚫고 들어가는 걸 보여주는 거야. 얘가 뚫을 수 있나 없나 보자. 이런 세콤 그 고문도 했어요. 그랬다가 세콤에서 일본 회사인가 모르거든요. 세콤이 원래 오리지널이. 그래가지고 일본에 출장을 가는데 출장 가 있는 동안에 또 경찰서장 집을 털다가 잡혔어. 진짜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일본 감옥에 또 몇 개월 있었어요. 그랬다가 왔는데 그 사람이 그 세미나에 온 거예요. 왜 왔냐? 이 사람이 책을 썼다는 거예요. 자기가 이렇게 나는 대도가 됐다 이런 책을 쓴 거 있죠. 그래가지고 그 저자로 투빙이 돼서 온 거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런 얘기를 쭉 하는데 재밌게도 제가 다행히 점심 식사 테이블에 그분하고 같이 앉아 있는데 얼마나 얘기를 재밌게 하는지 그냥 세미나 값 다 벌었어 그 자리에서. 얼마나 재밌는지. 그래서 다 듣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제 그런 사람도 만났어요. 아무튼 그랬는데 그 사람이 책이 나왔는데요. 책 쓰고 얼마 있다가 또 도둑들하다 또 잡혀가서 지금 나왔나 모르겠다. 또 감방 또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습관은 못 고치는구나. 습관은 못 고치는구나. 하여튼 이 사람은 눈에 띄면 저걸 고칠까 생각만 하나 봐. 습관이란 게 지금 A7070 열심히 하시나요? 이 습관 무서운 겁니다. 습관이. 자 아무튼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자 그분 만난 건 사실은 그냥 재미고요. 저한테 좀 특별했던 그런 사람을 만났던 것도. 근데 거기에서 또 다른 한 명을 만나는데 그때 37이에요. 그 사람. 37인데 책을 105권을 썼어요. 그런 분 아세요? 아마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알 겁니다. 35세에 책 100권을 쓴 김태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거기에 온 거 있죠. 그래서 그분도 그냥 강사 중에 한 명인데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그래도 메인이야. 왜냐하면 저녁 먹고 제일 졸릴 때 그 사람이 딱 나온 거 보니까 이 사람이 메인이구나. 그래서 밤 10시까지 세미나를 하는데 아침 10시부터 아무튼 마지막에 이분이 나왔는데 젊은 친구예요. 아주 37살 때니까. 근데
그분의 그 인터넷에 보면 35세에 100권의 저서를 가지고 있는 김태광 이렇게 소개가 돼요. 이 사람은 이제 그분 그 직접 얘기를 들었으니까 그분 표현에 의하면 지방 잡대라고 자기가 그래. 지방 잡대를 나와서 왜 그렇게 한지 몰라요. 하여튼 지방 잡대를 나와서 취직이 안 돼서 집에서 띵글띵글하다가 엄마가 하도 구박을 해서 대학 아마 전문대가 나왔을 텐데 아무튼 엄청나. 그래서 엄마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가서 어디 잠잘 데 없나 좋을 데 없나 하다가 동네 도서관에 갔어요. 동네 도서관 있겠죠? 시립 도서관 뭐 이런 걸 같은데 거기 갔다가 잠자다가 이제 도서관이니까 돈도 없고 그냥 거기서 졸다가 책 보다 하다 보니까 책이 갑자기 재밌어진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가지고 2년인가 3년 동안 책을 1000권을 봤어요. 1000권. 그리고 나서 책을 써야 되겠다. 책을 1000권 보고 나서요. 책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이 사람이 책을 쓰기 시작해서 20대 후반부터 쓰기 시작해서 35살에 100권을 썼습니다. 그중에는 제법 그래도 알려진 책도 있어요. 당연히. 아주 쓰레기 같은 책을 쓴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책을 쓰는 요령이 생겼죠, 이 사람. 그래서 이분이 나는 책을 어떻게 써야지 고민하면서 갔는데 막 그냥 그런 얘기만 듣는 거예요. 물론 그 책의 이제 결론은 그분이 거기 그 세미나의 결론이 뭐겠어요? 책 쓰고 싶어? 그냥 종이 꺼내놓고 볼펜 들고 써 임마. 이게 그 메시지예요. 진짜로. 아침 10시부터 밤 10시까지 들었는데 나중에 제가 집에 오면서 도대체 내가 뭘 배운 거야? 보니까 그냥 고민하지 말고 종이 펴놓고 연필 들고 뭔가 써봐. 그게 그 메시지가 다였어요. 자, 아무튼 그랬는데 이분이 그래서 이제 마지막 피날레 스피치를 딱 하는데 그때 그 레버리지라는 또 책을 쓰신 분이 있어요. 엔트로피다. 엔트로피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 이 엔트로피는 이제 우리 연력학에 나오는 그 역학에 나오는 엔지니어링 쪽에 제가 기계공학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내용을 좀 아는데 하여튼 엔트로피라는 책을 쓰신 분인데 이분은 자기 개발서 같은 겁니다. 성공을 꿈꾸는 자기 개발서 같은 건데 이 엔트로피라는 책을 쓴 분이 나이도 좀 꽤 돼요. 근데 그분이 그 젊은 김태광이한테 질문이 있습니다. 그때 하세요. 우리가 이 성공했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잣대가 있는데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근데 당신이 35세, 100권을 썼다면 내가 볼 때 당신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은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책을 한 권 쓰긴 했지만 나는 성공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그분 질문이 좀 독특했어요. 또 그분도 참 독특하면. 그래서 내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성공한 사람에게 묻는다. 이렇게 아주 내가 사람들이 들으면서 이게 질문이 좀 이상하다 뭐 이러면서 딱 그러면서 성공에 누가 성공하는지 얘기를 해요. 누가 성공하는 거냐 도대체 이렇게 딱 질문한 거예요. 뭐가 성공의 요건이냐 조건이냐 이렇게 딱 물었어요. 그 거기에 글깨나 쓰는 사람들부터 제법 여러 번 쓰는 분도 있었거든요. 나이 지긋한 분도 많았고요. 국방부에 자기가 그 추천 도서로 선정된 게 여러 권 쓰신 그런 분도 있고 정말 책을 쓴 분들 중에는 우리나라에 만만치 않은 분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저는 되게 처음 보는 분이지만. 근데 그분이 김태광이라는 사람이 끝 질문을 딱 하자마자 제가 생각을 많이 하지 않고 바로 답변을 드려도 용서하십시오. 뭐 이런 식으로 하여튼 좀 분위기가 좀 정말 그 문인들 다 와. 근데 표현을 딱 그렇게 근사하게 딱 하더니 딱 한 말이 이 사람이 뭘 얘기했을까요? 바로 얘기했습니다. 생각할 게 겨를도 없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딱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도 성공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 행복한 거? 간절함입니다. 간절. 그분이 김태광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간절함입니다. 이렇게 딱 되었어요. 성공은 간절함입니다. 제가 근데 진짜로 저는 아메이의 이렇게 아메이 문화와 아메이에서 나름 그래도 좀 성공했다는 소리도 듣고 막 이 아메이 막 푹 빠져 있는 사람인데 그때 막 진짜 거짓 없이 막 약간의 전율이 쫙 온 거 있죠.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 사람. 그리고 전곡을 딱 찔렀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저거야. 저거지.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하고 수단이 있고 수단이 뭐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환경 어떠지만 성공이라고 하는 누가 성공하냐 물으면 간절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 대답이에요. 여러분들 간절하세요? 네. 저는 그때 같은 전율이 왔어요. 이야 대단하구나. 이 친구 진짜 성공했다는 소리 들을만 하다. 뭐 모르겠어요. 실제로 그 분위기를 어떻게 전달을 못 하겠는데 그때 핫한 한 몇십 명이 이렇게 코로나 때가 아니니까 다 이렇게 몇십 명이 있고 거기 진짜 나이 지긋한 분부터 대도 조세영이도 앉아 있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그 중에서 제일 젊은 친구야 김태광이.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딱 대답을 하는데 와 진짜 약간의 그 전율이 딱 그러면서 정곡이다. 그러면서 당연히 제가 묻게 됐어요. 내가 진짜 나 간절했나? 간절한가? 저도 핀업하고 싶죠. 그죠? 그렇게 간절할까요? 근데 그러고서 지금 수년이 지났는데 부족해요. 하여튼 뭐가 없어요. 뭐가 없습니다. 그저 그래도 지금 정도는 내 유지를 해야지 이런 간절함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유지하고 있겠죠. 유지를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 안 되잖아요. 간절함이란 우리가 큰 꿈을 얘기하듯이 좀 뭔가 이거는 달라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키우지? 간절함을. 그러니까 내가 직장 다니고 건강을 해쳐가면서 그러면서도 넉넉 경제적으로 늘 쪼들리고 막 이런 때 진짜 아메이 초창기에 간절함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아메이 초창기에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물론 예전에 대학에 갈 때도 간절함이 있었고요. 회사에 들어갈 때도 간절함이 있었어요. 제가 회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몇 달 취직을 못하고 실업자로 몇 달을 지낸 적이 있었거든요. 진짜 간절했어요. 그랬는데 그런 시기는 있었지만 그 어떤 시기가 지나면서 간절함이 없어진 거예요. 지금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든 지금 현재 위치에 어디에 있든 올라가고 싶은 분은요. 이 간절함을 키우는 법을 생각해요. 어떻게 키우는지 잘 몰라요. 각자가 있겠죠. 근데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슬슬 제가 이제 이렇게 돌아오면서 사실 이제 이렇게 모처럼 김정태 우리 권 변호사님 우리 하모니티 그룹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다 보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지? 막 제가 고민을 막 엄청 했어요. 하다가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하는 게 제일 좋죠. 제가 초창기 때부터 지금까지 간절함은 예전보다 분명히 떨어져 있지만 늘 하는 질문이 요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질문을 제가 하게 된 거는 초창기에 사람들을 막 후원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후원이. 초대도 안 되고요. 간신히 초대를 해서 한번 STP를 했는데 그다음에 팔로업이 안 되고 후원도 안 되고 이게 도대체 왜 그러다가 제가 이제 생각을 많이 했겠죠. 왜냐하면 거절을 받으려고 후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들은 거절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저는 똑같은 말을 이해는 하는데
좀 다리 거절을 안 받으려고 국민회의죠. 왜 거절을 받으려고 국민을 하겠어요? 그게 국민을 해본 거죠. 그리고 꼭 STP 초대가 우선 안 되니까. 그러다가 내가 초대하려는 사람의 머릿속에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가 있을까라고 거꾸로 생각을 해본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내가 초대를 하러 만나면 또는 내가 만나자고 하면 뭔 생각을 할까? 근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잘 안 만나지고 만나도 얘기를 안 하고 아내 얘기하려면 슬슬 피하고 이러니까 이게 도대체 물론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제가 찾아낸 질문이에요. 내가 비록 명확하게 얘기를 하든 못하든 그 사람이 응하든 안 응하든 이 사람 마음속에 세 가지 질문이 있을 것 같다. 그분이 저한테 질문해 주면 땡큐죠. 그럼 내가 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텐데 문제는 질문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 마음속에 질문이 있을 것이다. 저한테 묻는 거죠. 그 사람이. 너 도대체 암에 왜 하니? 이렇게 질문하고 있을 거예요. 왜 하니? 친구들이 이런 질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친구들로부터. 너 암에 왜 해? 네. 그 질문을 해주면 땡큐입니다. 나한테 기회가 온 거잖아요. 궁금해. 왜 하는 거야? 알고 싶어. 얼마나 좋은 친구예요. 문제는 질문을 안 한다는 거지. 그래서 어떤 때는 제가 야, 나 왜 하는지 좀 물어봐봐. 이렇게 해보기도 해요. 질문 그래도 안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특히 남자들이 그래. 남자들이 하여튼 이상한 동물이야. 안 해. 씩 웃고 그냥 말아요. 그러면 어떤 놈은 또 좀 친한 친구라는 놈들은 뭐라 하겠어요? 묻는 대신에 하지 마. 이런다니까요. 참 희한한 놈들이에요. 자, 아무튼 그게 왜 하니라고 묻는 거죠. 답이 있으시죠? 답이 있을까요? 있을 겁니다. 아주 답이 근데 많다는 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이 외환이는 나의 꿈을 묻는 질문일 수도 있고요. 내가 대답을 내가 내 꿈으로 대답했죠. 나는 우리 아이들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요. 이럴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야, 안 할 이유가 없어. 이거 그냥 흔한 질문도 있고요. 어떤 분은 추가 수입이 필요하잖아.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야, 제품이 좋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뭐 있을까? 뭐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마. 중요한 것은 답이 많다는 거는 묻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달리 답을 해야 된다는 뜻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질문을 했는데 내가 답을 했고 그 사람이 그 답에 공감을 할 수 있으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질문했는데 내가 내 얘기를 열심히 하긴 했지만 그 사람이 공감하지 못해. 그러면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우리 분들은 제 파트너는 마찬가지니까 어떤 왜 하니라는 질문을 써놓고 답을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그 답이 그 친구하고 공감대를 일으켰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런 답을 아마 찾아보시는 거가 필요할 거예요. 저보고 왜 하니 그러면 근데 저도 이제 묻죠. 저는 두려워서 하는 거죠. 미래가 두려워서 합니다. 저는 지중해 크루즈를 타자 이런 근사한 꿈 없습니다. 솔직하게 이런 얘기하면 우리 김정태 선생님이나 권배사님이 아니 초대했더니 저 쓸데없는 얘기 한다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그런 거 없어요. 사실 우리 김정태 선생님이 전에 저희 그룹 오셔서 나는 진짜 무슨 좋은 집, 좋은 차 이런 거 없다. 나는 우리 딸들한테 정말 새 옷을 사입히고 싶다. 이게 꿈이다. 이런 얘기를 하신 본인이 기억하시려나 몰라. 하셨을 거예요. 기억하실 거예요. 저가 그 얘기를 듣고요. 그래 저런 게 진짜 꿈이지. 야 벤츠 안 타면 어때요? 그죠? 뭐 60평 안 살면 어때요? 아니 서초동 안 살면 어때요? 저는 사실 그런 꿈은 사실 없어요. 근데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보는 진짜 나이가 들어서 어렵게 하는 분들을 보면
저는 나는 정말 저렇게 살고 싶지 않아. 그런 게 있어요. 벤츠 타고 롤스로이스 타고 사는 사람들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은 잘 안 들어요. 사실 거의 안 듭니다. 지중해 크루즈 뭐 좋죠. 뭐 태워주는데 크루즈 안이 얼마나 답답하겠어.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그런데 물론 이제 좋죠. 우리 파트너들하고 가니까 좋은 건데 아무튼 저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이게 사람들한테 공감대를 일으켰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자, 하여튼 매한이 이 답을 제 대답은 중요하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질문에 이 대답에 대한 질문이 필요해요. 또 이 사람들이 내 친구, 내 가까운 사람들이 나한테 또 물을 거예요 아마. 소리를 내서 묻지는 않습니다. 근데 머릿속에 이 질문이 아마 있을 거다. 야 그거 되는 거 맞아? 이렇게 묻고 있을 거예요. 왜 사람들이 나는 안 돼, 나는 내 적성에 안 맞아, 그거는 내 일이 아니야. 왜 그럴까요? 진짜 그 일이 될 거라 확실하면은 할까요, 안 할까요? 당연히 할 겁니다. 근데 당연히 모르죠 지금. STP도 듣고 이해도 못해서 당연히 모르죠. 모르니까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고요. 그러니까 두렵고 그러니까 일단 쳐내는 거겠죠. 이거 되는 거 맞습니까? 자신 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질문과 세 번째 질문은 같이 가는데 다른 질문이에요. 사람들은 이거 되는 거 맞아 하고요. 내가 할 수 있을까가 전혀 다른 질문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두 개를 짬뽕을 해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인 거예요. 야, 내가 해봤는데 식당 해먹으면 안 돼, 그거.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식당이 안 된다는 걸까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 짬뽕이 돼 있는 질문을 하다 보면 그러다가 잘 안 되면 내가 잘 안 되면 야 아메 안 돼. 그리고 다른 단계 다른 데 끼웃거리는 거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할 때 아메이 빼고 다른 내가 사업을 하거나 우리 아이가 뭐 예를 들어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거나 그러면 그 축구로 성공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죠. 우리 누구야? 손흥민이도 보고 이강인이도 보고 이혜택이도 보고 뭐 다 보잖아요. 축구 선수로 성공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축구하겠다 그러면 제가 그래 해봐라고 할 수 있죠. 또 뭐 재능이 있다 그러면 한번 믿어줘 볼까 이런 생각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손흥민이가 되냐? 이거는 다른 문제죠. 축구로 성공할 수 있다는 거하고 우리 아이가 손흥민처럼 된다는 거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이거는 별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희 파트너들도 포함해서 어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안 된다고 아메이가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아직 안 됐다고 아메이가 안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런데 나와 별개로 이 아메이 비즈니스라는 게 되지 맞아? 소비자들이 소비하고 구전해가지고 이게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사업이 돼? 명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이 정도 제품이면 구전할 수 있는 거 맞아? 그거가 이해가 돼요. 내가 되는 건 다른, 원래 질문 자체가 다른 질문이란 뜻이에요. 질문이. 이 두 개를 짬뽕하면 오래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질문을 별개로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관한 질문이 명확하게 맞아 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친구도 그 질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정말 맞으면 나도 할 텐데. 근데 내 친구가 뭘 보죠? 너 하는 거 봐서는 이게 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나도 안 해. 이렇게 될지도 몰라. 내 친구도 두 번째, 세 번째가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되는 게 맞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그거는 뭘 가지고? 아마 회사를 가지고 창업자들을 가지고 그다음에 제품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자, 이건 되는 거 맞아. 그리고 이미 된 사람들 있잖아요.
그렇게 생활하고 수십 년을 해본 사람도 있잖아. 그러면 세 번째 질문이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을까? 당연히 안 되죠. 지금 우리 아들이 지금 축구를 시작했다. 중학교 뭐 2학년인데 축구 시작했다. 그럼 손흥민이에요? 뭐 안 됐죠 아직. 손흥민이가 될 수 있는지 안 돼 몰라요. 그렇지만 내 아들이 손흥민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실업팀, 뭐 프로팀 해서 내 아들이 이걸 키워야죠. 내 아들이 키워야죠. 자라나야 됩니다. 성장해야 되죠. 그래서 손흥민이가 되는 거죠. 축구 되는 거 맞는데 내가 손흥민이 아니니까 축구는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잘못된 거다. 그래서 두 번째가 질문이 맞으면 세 번째는 나를 끌어올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나를 키워내는 일이죠. 그다음부터. 그래서 우리가 미팅에 가고 책을 듣고 음원을 듣고 또 이런 새로운 사람들 만나고 소위 이제 우리가 흔한 표현으로 정말 거절도 받아보고 뭐 그 여러 가지 그냥 하는 거예요. 왜 나를 키워내기 위한 과정이니까. 저도 아직 덜 자랐어요. 제가 많이 자랐으면 뭐 크라운 앰버서 되고 그랬어야 되는데 뭐 하여튼 뭔가 부족해요. 간절함이 부족한지 아직 덜 자라가지고 그냥 요 상태 그대로 나이는 슬슬 먹어가고 있는데 아무튼 그랬지만 어느 한때 내가 집중하고 그만큼 큰 거 그냥 감사하게 생각하고는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제가 지금도 제가 누굴 후원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저는 코치나 감독이 아니고 저도 선수거든요. 여전히. 그래서 누가 이렇게 초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사실 두려워하진 않아요. 제가 뛰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뒤로 물러앉아서 옛날 얘기하는 건 진짜 싫거든요. 잘 안 돼, 근데 지금도. 3% 때처럼 잘 안 돼요. 참 신기해. 그러니까 그냥 똑같아요. 누구한테나 똑같은데요. 하여튼 문제는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후원하려는 누군가는 요 질문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분이. 소리를 내서 해주면 내가 딱 안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요. 쫙 쳐다만 보고 있는 거죠. 따라서 내가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사람이 이런 세 가지 질문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을 것이다. 를 염두에 두고 내가 풀어가야 돼. 자꾸. 물론 경청 더 많이 해야 되는 거 이런 거 다 있어요. 막 네 얘기만 해도 또 절대 아닌 걸 아실 거예요. 근데 아무튼 이런 이야기를 그 사람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이다. 야, 너 네가 되겠어? 그거 어렵다는데 그 얘기는 너가 되면 나도 할 수 있는데를 듣고 싶은지도 몰라요, 그죠? 따라서 이 질문을 여기 계신 분들이 스스로한테 해보고 그 답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전히 이 질문하고 있어요. 제 파트너들한테도 하고 여전히 하고 있어요. 나는 크라운 앰버서더 되는 거 맞아? 우리 스폰서가 크라운 앰버서 돼 있는데 그거 왜 안 되겠어? 내가 그분보다 조금 불리한 건 나이가 좀 많다 뿐인데 딴 건 다 내가 잘났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아마도 간절함이 없겠죠. 약하겠죠. 하여튼 내가 할 수 있어. 이 세 가지 질문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스스로한테도 하고요. 내가 후원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이 질문을 아마도 하고 있을 것이다. 제가 이제 마무리라기보다도 제가 하여튼 이게 좋아하는 구절들입니다. 야, 그 아메이 어려워. 혹시 야, 진짜 아메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세요? 근데 저는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기보다 쉽지 않네 이렇게 제가 단어를 바꾸는 거죠. 저는 두 단어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아니고요, 쉽지 않죠. 세상에 쉬운 게 어디 다 그렇죠. 다 똑같이 얘기하시죠. 야, 쉬운 게 어디 있어? 쉬운 거 없어요. 근데 못할 것도 없죠. 사실 냉정하게 보면 소비하고 구전하는데 그걸 못한다고 하는데 내가 후원하는 사람들 보면 막 때려주고 싶은데 또 그렇게는 안 되니까
이제 참아가면서 어떻게 이거를 안내하지?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요 말도 아주 저는 좋아합니다. 생각대로 되지 않는 거죠. 생각대로 되지. 그래서 누구 후원하려면 생각대로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이거 참 멋진 일이에요. 왜 그러죠?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하는 뜻이에요. 제가 제 첫 번째 파트너를 만났을 때 그랬어요. 아까 처음 얘기 드렸죠. 처음 얘기 드렸던 그 사람 생각대로 안 됐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긴 거죠. 이게 우리 사업의 묘미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제가 그래 이런 거야. 우리 사업은 물론 세상 일이 다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아직 100세를 살아보지 않았으니 근데 일단 이런 일이죠. 제가 전에 한참 이렇게 책도 쓰고 지금보다 인기 좋을 때 지금보다 이 표현이 좀 웃긴데 하여튼 누가 저한테 와서 우리 이제 세미나 같은 데 가거나 여러 사람들 만나면 막 저한테 사인을 받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으셨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제가 이거를 꼭 이 말을 썼었어요. 내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의 꿈이 된다. 너무 멋있는 말 아닙니까? 근데 꿈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해야 되는 거죠. 간절해야 됩니다. 그 무슨 꿈이든. 그래서 꿈을 크게 가지려고 하는 거죠. 저는 사실 작은 꿈으로 시작했지만 두려움 때문에 시작했지만 그것도 꿈이라고 한다면 두려움도 꿈이라고 한다면 저는 두려움이 아주 컸거든요. 직장 이후의 삶에 대해서 진짜 두려움이 컸어요.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보통 꿈이라는 단어 진짜 중요한 단어라는 걸 알게 됐고 제가 저기다 두려움도 꿈이다라는 게 저를 제 기준으로 첨부를 한다면 두려움도 꿈이다.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게 꿈이 되겠죠. 그게 저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이제 8월 달이고 새 회계년도 이제 한 달 지나면 새 회계년도인데 이제 다 이거 도전하시죠? 도전? 도전. 이 암에 와서 이 도전이라는 단어 이렇게 쉽게 쓰는 걸 참 도전. 근데 도전이란 거는 내가 부족함을 알고 덤벼내는 거죠. 자신이 없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부족한데요. 자신 없어 나. 그때 도전하는 거죠. 자신 있는 게 무슨 도전이겠어요. 따라서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은 제가 볼 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다. 제가 마지막 호학이라고 하는데 호학.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아메를 하고 이제 나이 먹어서 이제 회사에서는 제가 은퇴할 나이입니다. 은퇴할 나이가 지났습니다. 솔직하게 이제 지났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공부를 해요. 아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간절함이 떨어져서 그런지 쓸데없는 공부들을 제가 하기 쓸데없진 않아요. 사실 이제 이 호학하면은 혹시 누가 떠오르실까? 자, 호학은 뭐냐면 이 공자의 말씀입니다. 공자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공자님의 쓴 책, 공자의 일대기, 공자의 제자들이 쓴 책, 뭐 어떤 논어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조금씩 이제 조금씩 보고 공부도 한 적이 좀 있는데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공자님이 4대 성인으로 일컫잖아요. 나 이게 시간 이렇게 잡아먹어도 되나? 자, 아무튼 자, 이 4대 성인, 하여튼 대단히 이제 중국에서도 훌륭한 아주 뭐 기원전 사람이니까. 근데 그래가지고 어느 나라에 갔더니 제자를 데려갔는데 그 왕이 물었습니다. 이제 질문을 공자님한테 당신이 그렇게 이제 약간 근데 비꼬는 투로 물었어요. 사실은 당신이 그렇게 뛰어나다는데 아는 것도 많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 맞냐 니 이렇게 물은 거예요. 어떤데
어떤 나라의 왕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약간의 무례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공자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마 안현인가 그랬어요. 어떤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무슨 말씀이냐, 우리 스승님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막 이제 스승님을 이렇게 막 이게, 내가 정말 대단한 스승님입니다라고 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공자가 그 제자를 말렸습니다. 그만해라. 그러면서 공자가 대답을 했습니다. 저보다 뛰어나기로 한다면 이 세상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은 아주 많습니다. 왕도 뛰어날 수도 있고, 왕을 보필하거나 학자로서도 뛰어난 분이 있고, 재주가 뛰어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다. 단 제가 남보다 지기 싫어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호학이라고 해요. 호학. 좋을 호와 학문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를 해석을 하면 이거예요. 배우기를 좋아한다, 이런 뜻이에요. 배우기를 좋아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나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은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나는 그렇게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내가 그래도 정말 나는 뛰어나다는 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면 나는 배우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다. 그 점에 있어서는 누구한테도 지고 싶지 않다. 이렇게 대답을 했는 거죠. 제가 그 공자 이야기를 쭉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다 기억도 안 나요. 다 옛날 중국 얘기고 한자. 그런데 제가 그래, 이 사람이 4대 성인이 드릴만 하다. 물론 뭐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이런 레벨은 아니지만 그냥 사람으로서 정말 훌륭한 사람, 인간으로서 훌륭하다고 이렇게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죠. 사실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 어디에도 큰 대우를 못 받았어요. 공자가 사실은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고향에 와서 학생들 가리키는 일로 세월을 보냈는데, 그렇지만 제자들을 많이 길러냈죠. 정말 세상을 바꾸는 대단한 일을 한 거죠. 결론은 그 재상이 됐다고 대단한 일을 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아무튼 이 호학, 여러분들이 이 호학, 배움을 좋아하기를 멈추지 않는다면 암회에서 반드시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 알아 이러면 끝난 거죠. 제가 그때 성공하기 어렵겠죠. 다 알아 그러면 더 이상 성장할 여지가 없다. 배울 게 없으니까, 그죠? 일단 다 안다가만 없으면 될 것 같아요. 배울 게 너무 많다. 아직도 배울 게 있고 공부할 게 있고, 그러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하여튼 뭐 시간을 너무 많이 썼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남은 8월 또 새 회계년도를 앞두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하신다면 새 회계년도에는 이렇게 크게 성장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하여튼 고민을 뭘 얘기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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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아유, 시간을 너무 많이 썼죠?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배우사님도 네. 자주 불러주세요. 또 도움이 되면.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자, 화이팅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밴드 후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공지하기 예서 완전 화이팅. 예서 귀여워라. 네, 종료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